일제시대 조선의 노동자들은 민족적 차별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조선의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과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민족 전체의 과제를 위해 단결했고 투쟁에 나섰다. 1929년 원산에서 일본 자본가의 민족적 멸시와 폭력에 맞선 지역 총파업이 일어났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부한 위대한 투쟁으로 조선의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역사의 무대에 올린 투쟁이었다. (1945년) 마침내 조국이 해방되었다. 노동자들은 해방된 지 불과 80일 만에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였다.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평과 노동자들은 해방이 되었을 때 새조국 건설에 가장 힘있는 세력이었다. 노동자들은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자주관리 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일본 대신 조선을 강점한 미군정은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운동을 불허하고 일제가 남긴 재산을 친일파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 친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미군정 하에서 전평은 통일조국 건설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1946년 9월 25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으로 미군정에 맞섰고 이것은 전민중적인 10월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미군정의 탄압, 그리고 우익 세력의 정치 도구에 불과한 대한노총만을 인정한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테러와 탄압으로 전평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민중들의 삶은 비참했다. 친미 세력들은 미국으로부터 공장을 불화받아 부를 축적해 나갔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를 형성해 나갔다. 미국의 원조 경제는 한국의 농업과 공업을 피폐화시키고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분을 미국에 예속시켰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저임금 구조가 정착되었다.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노동자의 삶은 고달팠지만 노동자 조직을 자처한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고통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자와 민중이 굶고 있을 때 마카오 양복을 빼입은 대한노총 간부들은 노동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자기 몸을 불사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그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 이 땅에 저항하는 노동자가 있음을 사회에 알렸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는 노동자에게 극심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었고 그 죽음은 한국민주노조 운동의 불꽃이 되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일깨움을 줬지요.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학계, 법계, 종교계 할 거 없이 그때 그 노동 문제를 사회 문제로 끌어낸 계기가 된 거지요.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조합이 어용인데는 그거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했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72년도부터.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곳에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 청계 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 등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시대를 열었다. 특히 유신 말기 YH노조 여성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폐업 공고에 맞서 신민당사 농성에 들어갔고, YH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유신 체제가 갑자기 무너진 틈을 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인들은 군사 쿠데타를 감행한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전두환 독재 정권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강주 학살하고 들어오면서 5.18이 났는데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당시에 노동운동 그 민주적으로 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으러 왔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다 붙들려 갔잖아요. 보안사에 서빙고 보안사에 다 끌려가지고 뭐 죽다 살아났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노동조합 그 소탕 작전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노동조합들 다 해산시키고. 1970년대 힘들게 건설했던 민주노조들은 다시 강제 해산당하고 노조 간부들은 구속되었다. 전두환 정권 초기는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무자비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은 다시 확산되어 나갔다. 84년 5월 29일 대구 택시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 85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등 곳곳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노동자의 투쟁은 85년 구로지역 동맹 파업으로 이어져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냈다. 노동부 장관 퇴진, 노동 3권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걸고 동맹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정권에 맞서 정치 투쟁에 전면에 나선 것이었다. (1987년) 민중들의 민주화 열망이 6월 항쟁으로 터져나왔다. 6월 항쟁에 뒤이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전근대적인 노무 관리로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당해온 노동자들은 87년 여름 투쟁의 망치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100년 한국 노동자 투쟁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전국적인 투쟁이었다.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투쟁에 앞장섰으며 병원의 간호사, 사무전문직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노동운동 대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외침처럼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했고 어용노조를 확고하게 거부했다. 해방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지만 미군정과 한국전쟁,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며 가장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노동자. 1970년
한 명의 노동자가 외친 인간 선언은 87년 전체 노동자 계급의 선언으로 발전해 노동자를 우리 사회 변혁을 위한 힘있는 주체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1987년 새로 건설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들은 어용노조를 철저히 거부하고 연대를 강화해 정권의 탄압에 맞섰다.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과 연맹으로 단결해 나갔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 경제 투쟁을 뛰어넘어 정치 투쟁으로까지 투쟁의 폭과 내용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1990년 1월 자주적 민주노조 전국 조직화의 구심체인 전노협을 결성했다.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은 업종회의를 건설했고 대기업 노동조합은 대기업 연대회의로 현대그룹 노조는 현총련을 건설, 민주노조 전국 조직화에 나섰다. 임금 인상은 물론 노동법 개정 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 전체 노동자의 과제와 민중들의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했다. 멸망과 전쟁을 삼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활동 대선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94년 민주노총 준비위를 거쳐 1995년 11월 11일 마침내 이 땅의 모든 민주노조와 조합원의 총집결체인 노동자 전국 조직,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건설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주성을 생명으로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해온 민주노동조합 운동은 제조업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를 총망라하여 15개 산업별 조직과 861개 노조, 42만 명의 조합원이 모여 산별노조 건설의 견인차가 될 민주노총을 세워낸 것이다. 민주노총 창립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이겨낸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전태일 열사로부터 25년이 흐른 1995년 1인의 열사는 50만 노동자의 결집체 민주노총으로 우뚝 일어섰다. 민주노총 건설로 1945년 해방과 함께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투쟁에 나섰던 전통의 역사를 계승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에는 혹독한 탄압에도 70년대 민주노조 시대를 열었던 그 투쟁을 담고 있다. 민주노조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온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이제 민주노총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었다. 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김영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파괴할 노동 압박과 민주적 권리를 억누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 개혁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 1,200만 노동자들과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26일 오전부터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신한국당의 폭거에 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국민들의 지지 속에 75일간 이어진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은 노동법을 재개정하도록 만들었으며 신자유주의 확산을 막은 투쟁이었다. 또한 96년에서 97년으로 이어진 총파업 투쟁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의 가장 강력한 중심 세력은 바로 노동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확산을 막아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IMF 경제 위기 사태를 맞게 되었다. 외채 1,500억 달러, 국가 부도 위기, 모라토리엄. 금융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율이 연일 폭등하면서 1달러 2,000원을 육박하고 있고 주식값도 폭락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 위기는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뒤로한 채 일부는 희생되어야 한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쫓겨났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재벌은 살아났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으며 노동자들은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시달려야 했다. 자본의 해외 매각이 진행되면서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로 후퇴될 사회 공공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2002년 발전노조와 철도노조가 가열찬 총파업 투쟁을 벌여냈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 차별 철폐를 주요한 투쟁 의제로 정하고 조직적 힘을 모아 싸웠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총과 그 투쟁이 없었다면 노동법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구조조정 남발, 고용불안 심화, 공기업 민영화로 사회 공공성의 전면적인 후퇴 등 노동자 민중들의 처지는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9697 총파업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싸웠다. 그 결과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전 세계 노동운동이 이를 실현해왔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한국도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당시 시간당 1,600원에 불과하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중심적인 과제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함께 서열화를 강요하는 경쟁 교육이 아닌 참교육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고 언론 개혁을 이루기 위해 언론노조와 함께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벌인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통해 2005년 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10%로 되었고 2009년부터는 다시 5%로 인하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적 운동을 노동조합이 나선 것으로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 민주노총은 서비스 연맹과 함께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일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520여 곳에 의자를 설치하도록 해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2004년 총선에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민주노동당 활동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에서 의제화하고 사회 세력을 모아내는 등 사회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민주노총은 미군 장갑차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두 여중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을 지피게 된 민족 자주권 쟁취 투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통일 투쟁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나섰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사회적 문제를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책임져 나가야 할 과제를 자신의 것으로 한 발 한 발 전진시켜 왔다. 2008년 전국을 뒤흔든 촛불운동은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자각을 가지게 하였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 국민 승리의 자리였다. 그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2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완전한 거짓이었다.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장악에 나섰고 방송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완전히 억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대해 경찰이 전면적인 진압 작전을 벌.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흘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에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노동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운동 죽이기는 곧 민주노총의 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정권에 맞서 투쟁할 가장 힘있는 세력은 바로 민주노총이기 때문이다. 전국 3개 공무원 노조가 조금 전에 노조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11만 5천 명이 더해져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의 비이성적인 노조 탄압과 정부 차원에서 저질러진 부당 노동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이뤄내고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민주노총은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거듭났다. 통합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탄압을 피해 편하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투쟁해온 민주노총의 역사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세우기 위한 험난한 길에 함께 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이름만으로도 노동자의 대표체이고 자부심이다. 민주노총은 곧 한국민주노조운동의 산 역사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고 열사가 되어야만 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왔으며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왔다.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만들어온 민주노조 역사의 바로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희망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자본과 권력에 어떠한 탄압과 방해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분단과 전쟁이 아닌 통일 조국, 희망의 세상이 건설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